자, 오늘은 스티브 잡스에 관한 책으로 만나 뵙는 시간입니다. 스티브 잡스 이야기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 우리가 인물 탐구를 해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을 듯한데, 아마 다들 조금씩 아시는 이야기가 이 책에 많이 담겨 있을 겁니다. 이 스티브 잡스 이야기라는 책은 스티브 잡스의 인생을 청소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재밌게 에피소드를 담아서 편집한 책입니다. 어른들도 읽기가 수월해서 스티브 잡스의 인생 맥락을 쭉 읽어가는데 수월해서 이 책을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대신에 이런 책은 스티브 잡스의 인생과 사건 같은 것은 알 수 있지만 임팩트 있는 내용들을 발견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 좀 다루어지지 않았던 스티브 잡스의 임팩트 있는 이야기를 스티브 잡스의 말을 통해서 조금 던져드리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버지니아 울프라는 사람은 알고 계시죠? 목마와 숙녀라는 박윤환 씨인가요? 그분의 유명한 시로도 알려져 있는데, 자기만의 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말이 있죠. 여성이 픽션을 쓰기 위해서는 돈과 자기만의 방이 있어야 한다. 돈이 있어야죠. 재능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죠. 자기만의 방도 필요하죠. 자기만의 공간, 자기만의 세계, 이게 있어야 자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는 경제력과 자기 세계가 필요하다라는 말로 바꾸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경제력을 얻은 사람이죠. 게다가 자기 세계가 워낙 확실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자유롭게 살았고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봤던 사람으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어떤 삶을 통해서 내 자유를 실현할 수 있을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첫 번째가 스티브 잡스의 삶에 관한 이야기, 두 번째가 스티브 잡스가 했던 일에 관한 이야기, 세 번째가 그 사람이 했던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인생 철학을 어떻게 가지고 갔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삶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55년에 태어나가지고 2011년에 죽었습니다. 끝입니다. 일에 관해서는 애플 1, 2라는 컴퓨터를 만들었죠. 그리고 매킨토시를 만들었고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스티브 잡스가 한 일이었습니다. 일은 끝입니다. 이걸로.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이게 말과 철학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삶과 일에 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읽으신 책에 충분히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농담 삼아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말과 철학이겠죠. 책에서 많이 다뤄지지 않은 부분들을 중심으로 스티브 잡스의 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무엇인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요함과 긴장감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 특징이죠. 아주 집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영자가, 성공하는 경영자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정말로 집요합니다. 악착 같죠. 절대 자기가 한번 문 것은 놓지 않는 도베르만 같은 그 악착 같음이 있습니다. 그것도 긴장감을 또 즐기죠. 보통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는 긴장감을 즐깁니다. 긴장감을 즐겨야 뭔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팽팽한 긴장감을 꺾이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모습, 집요함과 긴장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터뷰에서 자주 일부러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든다. 그들의 이전 제품들을 비난한다. 나는 무엇을 만들었는지 확인한 후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세상에, 이건 완전히 폭탄이군요. 정말 촌스러워요. 왜 이런 제품을 만드셨어요? 나는 사람들이 압박감을 느끼는 걸 보고 싶다.
그들이 자신의 일에 대해 확신과 믿음과 자부심을 느끼는지 알고 싶다. 사람들에게 압박감을 줌으로써 이 사람이 정말 일을 좋아하고 그 일을 즐기고 있는지,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지를 이렇게 시험해 본다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면 엄청 피곤하겠죠. 직원들이 스티브 잡스를 절대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다른 부류의 사람에게 매료된다. 그런 사람들이란 바로 자기 일에 목숨을 걸기까지 5년 혹은 10년이 걸리는 걸 원치 않는 사람. 어떤 일을 도가 넘치도록 밀어붙여 우주에 뭔가 작은 흔적이라도 남기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말하는 특징이 이런 거죠. 약간의 인문학적 비유를 살짝 섞어줍니다. 우주에 작은 흔적이라도 남기기를 바라는 사람. 우주의 흔적을 남긴다는 말이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잖아요. 이게 CEO 경영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말들은 아닌데 이런 걸 살짝 넣어서 말을 합니다. 말이 철학이 느껴지는 게 이런 표현들 때문에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죠. 화끈하게 가자 이거죠. 지금 당장은 위험한 일로 가득합니다만 이것은 언제나 좋은 징조입니다. 위험한 일을 들여다보면 다른 측면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왠지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은 멋진 일입니다. 무엇인가 멋진 일이 바로 앞 코너만 돌면 나올 것 같은 기분을 실감할 수 있어서 매일 아침 회사에 가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 위험한 일로 당장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 가는 게 즐겁대요. 위험한 일을 통해서 어디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그 긴장감을 즐기고 있다라는 생각처럼 들립니다. 보통 아침에 출근할 때 오늘 할 일을 생각하면 힘이 축 빠지게 마련인데 이 사람은 그렇지가 않죠. 오늘 할 일이 굉장히 힘들고 긴장감이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함으로써 뭔가 놀라운 결과에 도달할 것 같다라는 기분으로 출근한다는 거죠. 긴장감을 아주 즐기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원한다. 당신이 목수여서 멋진 서랍장을 만든다고 할 때 서랍장 뒷부분이 벽을 향해 있고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뒷면을 합판으로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일을 할 때 완벽하게 하자 이거죠. 눈에 보이는 면만 예쁘게 하고 보이지 않는 면은 합판으로 대충 만들어 가지고 자부심을 사라지게 만들게 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일에서 집요함, 완벽주의자적인 모습을 좀 보이죠. 이제 우리 분야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우리 주변에 함께 할 사람을 만들어야 한다. 역시 뭔가 일을 하는 사람들은 혼자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그 팀을 꾸렸죠. 그 스티브 워즈니악이라고 자기가 알고 있는 친한 친구, 컴퓨터를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친구를 섭외를 해서 같이 사업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고 찾는 작업이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죠. 함께 할 때 그 일을 훨씬 더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죠. 저도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만 혼자서 글을 써가지고는 자기 세계에 갇혀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주위 분들의 도움도 받기도 하고 또 출판사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좋은 책이 나오겠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그 분야에서 가장 최고 능력 있는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자기 편으로 만들었죠.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져 가지고 나하고 일 안 해주면 나 안 갈 겁니다. 이렇게 때를 쓰는 모습을 종종 보여줍니다. 그게 이 사람의 집요한 모습이고 뭔가 해내려고 하는 독특한 이 사람의 타고난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혹시 뭔가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모습을 한번 닮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요함, 그리고 자기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주변에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온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저 사람이 굉장히 사회적 인지도도 높고 명망도 있고 돈도 많은데 내가 가서 부탁한다고 해서 나를 도와줄까? 나하고 같이 일해줄까? 이 지레짐작하고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는 그렇지 않죠.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일해주시죠.
끝까지 붙들고 매달립니다. 해줄 때까지. 이 젊은 사람들의 힘이기도 하지만 타고난 개성인 것 같기도 하고요. 혹시 일을 하고 계신다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찾으셨다면 찾아가셔야죠. 집에 안 가고 계속 붙들고 늘어지는 거죠. 해줄 때까지. 지겨워서라도 귀찮아서라도 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아티스트입니다. 밥 딜런은 언제나 실패의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이 실패의 긴장감을 즐기는 거죠.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합니다만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그 긴장감을 즐기면서 끝까지 해보는 사람, 이 실패를 감수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입니다. 저도 책을 쓰는데 책 쓸 때 참 조심스럽거든요. 독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줘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면 새로운 시도를 안 하기 쉽죠. 최근에 제가 책을 쓰면서 느끼는 일이었습니다만 기존에 제가 했던 그 방식대로 글 쓰는 걸 계속 반복하고 있구나라는 걸 최근에 자주 느끼고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자꾸 가미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도 실패의 위험을 한번 감수해 봐야 되는데 그래도 가기는 가야 되겠죠. 여러분은 앞날을 내다보면서 점들을 이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단지 과거를 돌이켜보는 와중에 그것을 연결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 점이 미래에 어떤 식으로든 연결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내면, 운명, 인생, 업, 그게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방식은 절대로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 힘이 되었습니다. 이건 스탠포드 졸업식 축사에서 했던 말이죠. 이 점들을 연결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을 합니다. 학교 다니면서 친구도 만나고 수업도 듣고 책 읽은 것도 있습니다. 또 직장 생활하면서 사람도 만나고 기술도 배우고 자격증도 따보고 뭐 이런 생활을 하죠. 이런 것들이 점들로 연결되어서 언젠가는 내 인생에 어떤 일을 해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그 점들을 끄집어내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스티브 잡스가 매킨토시를 개발할 때 자기가 대학을 중퇴하고 도강을 하면서 캘리그라피 수업을 들었던 게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게 이 점들의 연결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 매킨토시를 만드는데 서체가 너무 단순한 거예요. 이 단순한 서체를 좀 아름답고 멋진 서체들을 추구하려니까 새롭게 만들 수밖에 없죠. 그때 자기가 대학을 중퇴하고 도강을 하면서 들었던 캘리그라피 수업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옛날에 배웠던 걸 그 경험들을 끄집어내어서 내가 지금 활용할 수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나의 지난 경험과 인생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걸 꺼낼 생각을 못합니다. 그걸 믿어야죠. 내가 배운 것, 내가 익힌 것, 내가 경험한 것이 지금 내 인생에서 활용될 수 있다, 이게 괜찮은 것으로 응용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그걸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걸 글을 쓰면서 알았습니다. 제 과거에 실패했던 것 혹은 운이 좋았던 것, 이런 것들, 경험들을 가져와서 글로 쓰니까 사람들이 이걸 읽고 그런 거 있었어요? 오, 거기서 그런 걸 배울 수 있군요, 이렇게 피드백이 오는 거예요. 글로써 활용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되니까 이제 제 경험들을 마음대로 막 끄집어서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자기가 공부한 것들, 경험한 것들이 지금 내 인생에 활용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점들이 연결되는 것이겠죠. 과거의 내 경험, 그 경험 하나가 점일 수 있는데 그 점들이 연결되어서 내가 지금 하는 일과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것이겠죠. 그게 자기 인생에 큰 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험이나 배운 것들이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어떻게 쓰냐의 문제죠.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주에 흔적을 남길 만큼 가장 아주 중요한 컴퓨터를 만들겠다. 이게 스티브 잡스의 비전이죠. 우주에 흔적을 남길 만큼
중요한 컴퓨터를 만들겠다요. 문학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 비전이라는 게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거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컴퓨터를 만들고 싶다. 그랬으면 이거 약간 가볍게 보이잖아요. 근데 우주에 흔적을 남기겠다 그러니까 야 이거 인문학적으로 문학적인 느낌이 확 들어오니까 훨씬 더 중후하고 멋지고 좀 좋아 보입니다. 이것도 스티브 잡스의 독특한 모습이죠. 표현을 감각적으로 합니다. 돈과 관련시켜서 말하지 않죠. 물론 이 사람도 돈을 중요시했습니다. 엄청 중요시했어요. 심지어는 애플 만들고 나서 돈이 남으면 돈을 속여가지고 친구한테는 조금만 주고 자기는 많이 가져가고 속인 적도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에 관한 이야기는 안 합니다. 가벼워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돈 쪽으로 계속 관심이 기울일 수밖에 없죠.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주에 충격을 줍시다. 정말 대단한 작품을 만들어 우주를 뒤흔들어 놓읍시다. 이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주에 충격을 주자고. 우리가 지금 만드는 제품은 우주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거예요. 우주를 뒤흔들어 놓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원들 마음을 뒤흔들어 놓기 위해서 하는 전략적 단어 선택인 것 같은데 이게 직원들 마음을 뒤흔든다는 것은 자기가 이것을 어느 정도 믿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믿고 있지 않으면서 이런 말을 하면 가슴속으로 전달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가능한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애플 컴퓨터를 갖는 것이 바로 나의 꿈이다. 이제 조금 그래도 우주의 흔적을 주는 정도는 아니지만 세상적으로 좀 끌어내린 비전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비전은 우리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는 비전인데 그래도 이거 좀 센 비전이에요. 큰 비전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애플 컴퓨터를 다 갖게 하겠대요. 우리는 우리의 비전의 모든 것을 건다. 다른 누군가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제품을 만들지 않는다. 그런 일은 다른 회사들이나 만들라고 하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항상 다음을 꿈꾸는 일이다. 비전을 엄청나게 강조하는 사람이죠. 사람이 비전이 없으면 인내심이 생기지 않고 오랫동안 힘든 일을 계속 해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이 팀워크가 생기려면 같은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주에 흔적을 남기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비전이 필요하죠. 그래야 팀워크가 맞춰지겠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능력을 끌어와서 그 흔적을 남기는 일에 동참하겠죠. 그러면 그 제품이 나와서 정말로 우주에 흔적을 남기는 제품이 되었을 때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제대로 발휘하지 않고 동참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프라이드를 제대로 갖기가 힘들겠죠. 심지어는 스티브 잡스가 매킨토시를 만들 때였던가요? 처음 만들고 나서 첫 제품에 자기 참석한 그 제품 개발에 참석한 사람들의 이름을 새겨서 하나씩 다 줬답니다. 자기 모든 것들을 그 제품에 쏟아부었기 때문에 감사의 뜻으로 그랬겠죠. 이것도 동기부여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펩시콜라 CEO였죠. 존 스클리라는 유명한 CEO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비교 음료 시험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콜라 2개를 놔두고 부어가지고 마셔보고 어느 쪽이 더 맛있느냐 손을 들게 하는 게 비교 음료 시험회였죠. 이건 분명히 코카콜라와 펩시콜라였습니다. 물론 코카콜라는 가려놨죠. 펩시콜라에 손을 더 많이 들게 해가지고 그걸 광고로 만들어서 펩시콜라 점유율이 코카콜라 점유율을 일시적으로 뛰어넘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광고를 만든 사람이 존 스클리였거든요. 애플이 위기에 처하면서 스티브 잡스가 이 광고 천재라는 존 스클리를 애플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펩시콜라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존 스클리가 안 오려고 하죠. 그 당시만 해도 펩시콜라가 애플보다 훨씬 큰 회사였고 연봉도 높은데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한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평생 설탕물만 팔면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까?
펩시콜라가 설탕물이라는 거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약간 비하한 표현이긴 하지만 이런 말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긁어놓습니다. 그리고 자기하고 함께 일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거창하게 포장을 합니다. 존 스컬리가 여기에 슬쩍 넘어갔죠. 그날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애플로 가겠소 라고 넘어옵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나중에 존 스컬리가 스티브 잡스를 밀어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나는데 존 스컬리가 큰 역할을 하죠. 그 인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존 스컬리가. 여러분들은 설탕물을 팔면서 살고 싶지는 않으실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쓰는 글이 조금 덜 팔리더라도 그래도 좀 가치 있는 글이었으면 하는 게 사람의 바람이겠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뭔가를 긁는 게 있습니다. 사람을 알고 말을 한다는 것이겠죠. 스티브 잡스의 이력서입니다. 목표, 기반이 잘 닦인 헌집을 찾는 중, 벽을 허물고 브릿지를 세우고 불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음, 다양한 경험, 넘치는 에너지, 비전에 관한 의식이 있음, 그리고 바닥부터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음, 능력, 그 비전, 연설, 팀 동기부여, 정말로 놀라운 상품을 만드는 것을 돕기. 이 목표와 능력이라는 두 카테고리만 가지고 아주 간략하게 자기 이력서를 써놓은 내용이었습니다. 자기가 뭘 잘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 같죠. 이 사람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밀어붙이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긴장감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요하게 밀어붙이죠. 아마 그것 때문에 성공했을 겁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능력에 200%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고 그것을 이끌어 뽑아냅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하고 일한 사람들은 정말 힘들었다고 이야기하죠. 철권 통치를 하는 엄청난 사람이었다라고, 같이 일 못할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에는 또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 때문에 내 능력의 200%를 끄집어낼 수 있었다라고. 직원들이 그렇게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티브 잡스가 죽자 무덤에 꽃을 들고 찾아가서 울어주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었겠죠. 사람이 아주 친절하게 나한테 좋은 말, 필요한 이야기, 고마운 말만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같이 술 마시는 데는 좋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능력을 끄집어내고 그 사람을 이끌어서 새로운 세상으로 안내하는 일은 할 수 없는 경우죠. 스티브 잡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일을 한번 해보면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저도 놀랐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함께 일했다는 것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지만 그 함께 일하는 동안은 엄청나게 괴로웠겠죠. 아마 이건 성공하는 경영자들, 기업을 일으킨 경영자들의 공통점이 아닐까 싶어요. 집요하게 밀어붙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정말 고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우고 놓고 나면 엄청난 일을 해놓았다는 것을 돌아보고 발견하게 되죠. 저는 이렇게는 못 삽니다. 어떻게 사실지는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 집요함과 긴장감을 즐길 줄 아는. 다음 이야기는 단순함과 직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특징이죠. 아주 단순하게 뭘 만들고 직관적으로 일 처리를 합니다. 인도에 갔을 때,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 인도에 갔을 때보다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훨씬 더 커다란 문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우리와 달리 지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성이죠, 지력이면. 그 대신 그들은 직관력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직관력은 세계 어느 곳의 사람들보다 훨씬 수준이 높습니다. 제가 보기에 직관에는 대단히 강력한 힘이 있으며
지력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이 깨달음은 제가 일하는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력은 지식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성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직관은 감성 쪽에 더 가깝습니다. 직관적으로 뭔가 오는 거니까 약간의 인사이트 같은 것이겠죠.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어떤 것이죠. 그게 자기가 일을 하는데 큰 도움이 줬다라는 메시지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재선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임재록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루는 젊은 스님이 임재에게 묻습니다. 스님, 진정한 불법이란 무엇입니까? 그러자 임재가 젊은 스님의 뺨을 철썩 하고 때리고 그를 바닥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옆에 있던 스님이 쓰러진 젊은 스님에게 말하죠. 자네는 왜 높은 불법을 보고도 절을 하지 않는가? 이런 게 선불교에서 말하는 직관 같은 거죠. 이 선불교적 방식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선불교 신자였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이 직관력을 중요시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뺨을 맞으면 화가 나겠죠? 화가 확 오를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또 자기를 때린 사람이 임재선사네요. 그 유명한. 이 대들 수도 없고 어떡하지? 생각을 하겠죠.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뭔 말이야 이거? 직관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토론하실 때 심심하시면 이걸로 토론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1년 전 제가 애플에 복귀했을 때 애플에는 무려 15개의 제품군이 있었습니다. 제품군이에요. 15개의 제품이 아니라. 그리고 각 제품군에는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제품이 있었습니다. 3주 일쯤 후 저는 애플의 경영진에게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무슨 제품을 추천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추천할 수 있겠습니까? 제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소비자들에게 어떤 제품을 추천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직원들 입장이 그렇다는 거죠. 물건 파는 사람 입장이 그런데 소비자는 물건을 어떻게 골라요 그러면? 제품을 만든 사람도 우리 제품의 장점이 뭐고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다라는 걸 소비자에게 알리기 힘든 상황인 거죠. 그럼 문제가 있다는 거죠. 줄여야 되는 거죠. 단순하게 제품군을 확 정리해버리죠. 4개만 남기고. 최고의 제품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치가 낮은 제품을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의 핵심 경쟁력을 파악하고 여기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개를 걸쳐서 합니다. 그러지 말고 낮은 가치들을 포기하고 정말 가치 있는 것 한두 개에 집중 투자해야 된다라는 말처럼 들리죠. 여러 개를 다 잘하기는 힘들거든요. 한 개에 집중 투자를 해서 그걸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제품, 우리 이미지, 우리 브랜드, 우리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 그 돋보이는 걸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만들면 에너지가 동시에 여러 군데 사용되기 때문에 하나를 특별하게 잘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런 걸 보고 반성을 많이 합니다. 책을 너무 많이 써요. 글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안 쓰면 또 할 일이 없어서 긴장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안 쓸 수도 없고, 그리고 강의도 많이 하죠. 글도 많이 쓰고 강의도 많이 합니다. 좀 줄여야 되는데 그 일의 탄력이 있다 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관성이 있다 보니 그 일이 없으면 좀 공허해져요. 그걸 못 견뎌서 일부러 일을 만드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썩 좋아하지 않으니까 사람 만나서 시간을 사용하는 대신 글을 쓰거나 강의를 하거나 혼자만의 뭔가를 자꾸 합니다. 하다못해 음악이라도 듣는. 저도 좀 집중할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나의 철학은 모든 것은 위대한 제품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기업은 제품을 만드는 곳이죠. 제품으로 말하죠. 기업은 제품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제품으로 사람들에게 제품을 보여줘야죠. 기업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릴 때 스티브 잡스의 일은 뭐냐?
애플 1, 2, 맥킨토시, 아이폰, 아이팟, 아이패드. 그게 스티브 잡스 일이라는 거죠. 그게 제품이니까. 기업은 그렇습니다만 저는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개인도 어떤 제품을 만듭니다. 내가 하는 말이 제품이고요. 제가 쓰는 글도 제품이고요. 제가 하는 행동도 심지어 제품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과 그 글과 그 행동이 과연 괜찮은 제품이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내용이죠. 극도로 복잡한 기술을 평범한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애플의 핵심 역량이다. 기술이 복잡해질수록 이에 대한 요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극도로 복잡한 기술이 많습니다. 그걸 최대한 줄여서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게 애플의 핵심 역량이라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이 사용하기 쉽고 우리 애플은 이렇게 애플은 차별화된다 이것이겠죠. 예전에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오디오를 하나 얻었습니다. 인텔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요? 얻은 거예요. 단추가 너무 많아가지고 도대체 이 단추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 단추가 다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껐다 켰다 이걸 하다가 소리 줄였다 이걸로 하다가 끝냈죠. 우리 가지고 있는 제품들 중에 많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완전히 없애고 단순화시켜서 꼭 필요한 기능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아이폰이었죠. 아이폰의 전면에는 하나의 버튼만 있을 뿐이다. 여러가지 회로와 첨단 센서가 있지만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단지 버튼 하나만 눌러 사용하라. 이게 아이폰을 만들 때 스티브 잡스가 가지고 있던 메시지였습니다. 최대한 단순화해서 기기를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자라는 취지였죠. 복잡하면 꼬인 겁니다. 단순한 게 제대로 된 거라는 거죠. 이해하기 쉽고 명확해야 하는 것이 기업이다. 모든 것이 간단해야 한다. 집중과 단순함, 이것이 나의 만트라다. 집중과 단순함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해되고 간단하게 설명될 수 있어야 그게 사람들에게 통찰력 있게, 힘 있게, 매력 있게 다가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처럼 들립니다. 다음 이야기는 자기 이해와 사랑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아마 이게 이 사람 개인한테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네요. 우리는 우리가 음악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튠즈를 개발했다. 우리는 아이튠즈에 우리의 판단으로 최고라고 여겨지는 주크박스를 만들어 넣고 뮤직 라이브러리를 통째로 가지고 다니기를 원했다. 팀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열심히 일했다. 그토록 열심히 일한 이유는 우리 모두가 제품 하나씩을 스스로 갖고 싶어 했기 때문이었다. 수백 명의 첫 번째 고객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었다는 뜻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전달해주고 먹이려고 뭔가를 만들죠. 근데 이걸 자기한테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열심히 제대로 하겠죠. 자기가 먹을 음식이면 최대한 맛있게 하겠죠. 첫 번째 고객이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에게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실물을 보기 전까지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 사람들한테 뭘 만들까요? 물으면 조금 더 편리한 거, 조금 더 쉬운 거, 조금 더 성능 좋은 거 이런 거 원하거든요. 그 정도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뭔지 몰라요. 오히려 만들어서 보여줬을 때 맞아요. 제가 원하는 게 이런 겁니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 말은 우리 스스로가 원하는 걸 만들 수 있으면 그 제품을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거다라는 걸 믿으라. 자기 믿음이죠. 자기 확신입니다. 헨리 포드의 말을 인용합니다. 내가 우리 고객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았다면 아마 그들은 더 빠른 말을 원해요 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헨리 포드는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죠. 헨리 포드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요즘 말 타고 다니기 불편하시죠? 마차 타고 다니기 부족하시죠? 불편하시죠? 뭘 원하십니까? 그러면 분명히 다른 사람들은 마차가 좀 빨리 달렸으면 좋겠어요. 불편해요. 이런 거 이야기했겠다는 거죠. 그러면 헨리 포드가 뭘 했느냐? 마차를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만들까?
말을 빨리 달릴 수 있게 만들까? 이 고민을 했겠죠. 근데 헨리 포드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않고 자기 스스로 마차가 너무 느려, 너무 불편해, 이거 안 맞아, 나는 자동차를 만들래,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혁신이 됐다, 자동차를 만들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말고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믿고. 여기서 기존과 다른 제품이 나오죠. 선을 긋는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이건 엄청나게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작업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말을 믿고 책력이라는 책을 썼었어요. 초판도 다 못 팔았습니다. 제목이 영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래도 안 팔립니다. 이 과정은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과정입니다. 하지만 선을 그어낼 가능성이 많죠. 다른 것들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왜? 내가 갖고 싶고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다른 사람들에게 듣지 않고 만들어 봤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자기가 잘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주변에 다른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요청도 많고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피드백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잘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기가 참 힘듭니다. 그리고 한두 번 실패를 해보면 학습된 무능력이라고 그러죠. 무능력을 학습하는 바람에 나는 안 돼, 내 방식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대로 일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3살 때 나는 100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고 24살 때는 1000만 달러 이상이었으며 25살 때는 1억 달러가 넘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돈 때문에 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거짓말을 하고 있죠. 분명히 돈 때문에 한 일입니다. 하지만 돈을 많이 벌고 놀라운 일을 해놓고 난 이후에는 돈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돈 없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도 설득이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었고 길을 쓰고 성공하려고 노력을 해서 정말로 집요하게 성공을 했어요. 근데 돌아보니 이 돈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네 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돈도 중요했겠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욕망도 강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컴퓨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팔 수 있는 제품, 가족과 친구들에게 권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한 한 저렴한 가격에 팔 것입니다. 두 번째 거짓말입니다. 또 저렴한 가격에 안 팔았죠. 엄청 비싸게 팔았죠. 독특하게 만들고 다른 제품이니까 차별화시켜 놓으면 비싸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전은 그랬을 수 있죠. 만들어 놓고 나니까 욕심이 생겨서 비싸게 파는 거 어떡해요, 그죠? 애플 전화기 요즘도 아직도 비싸게 팔리잖아요. LG전자에 비하면 아마 훨씬 비싼 값으로 팔릴 것 같습니다. 나는 죽음이야말로 삶의 가장 중요한 발명품이라고 생각한다. 죽음은 쓸모없어진 낡은 모델을 깨끗하게 제거해준다. 이것이야말로 애플이 진정으로 도전해볼 만한 것 중 하나일 것이다. 낡은 모델들을 없애버리는 게 죽음이라는 거죠. 이 죽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탄생과 관련이 있죠. 죽어야 새로운 게 탄생을 하죠. 죽음과 탄생은 쌍입니다. 죽어야 탄생이 되니까요. 죽음으로 끝나면 탄생은 없죠. 노인들은 죽고 갓난아기들은 태어납니다. 그래서 인간 종족이 삶이 유지되는 것이죠. 이 인간 종족의 삶이 유지되는 한 제품은 끊임없이 새로 만들어지고 새로 없어지겠죠. 우리가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가 낡은 제품으로서 내가 낡은 제품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제품들이 자기 시대를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물러날 때는 물러나야 된다는 뜻이죠. 오래 있으면요, 꼰대 소리 이야기 듣고
쓸모없는 제품으로 폐기 처분될 가능성도 많아집니다. 비켜주는 게 오히려 더 지혜로운 방식일 수 있고요. 그 중에 하나는 또 돕는 방법일 수도 있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후배 세대들에게 전수해주고 돕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 다른 누군가의 삶을 살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생각에 따라 살거나 타인의 신조에 빠져들지 마라. 다른 사람의 의견에서 비롯된 소음이 여러분 내면의 목소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직관을 따르는 용기를 갖는 것이다. 이게 참 중요한 메시지처럼 들립니다. 인문학 공부하고 책 읽으면서 우리가 읽을 때마다 자주 반복되는 메시지가 이런 거죠. 다른 사람의 의견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 영향받지 마. 네 내면의 소리를 듣고 그 길을 계속 가. 네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 인생을 한번 살아본다는 게 중요한 거야. 이런 메시지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이건 자기만의 삶을 살아본 사람들이 내는 목소리 같습니다. 그걸 따르기가 쉽지 않은 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비슷하기를 바라거든요. 넌 왜 다른데?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지거나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좀 불편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대중들 속으로 자꾸 끌어당기려고 하죠. 일종의 물귀신 작전입니다. 그거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용기가 필요하죠. 자기 직관을 따를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겠죠. 제 경험에 따르면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서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죽이는 가장 강력한 철학자는 니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도 다음 기회에 니체라는 철학자에 관한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네요. 성공하는 벤처 사업가와 그렇지 못한 사업가의 차이는 순수한 인내력이 절반 이상을 결정한다. 그만큼 기업을 일으키는 것은 힘든 일이다. 엄청 인정을 하죠. 인내심이 절반 이상입니다. 절박함으로 끈기 있게 밀어붙일 수 있느냐죠. 성공적인 기업가와 그렇지 못한 기업가로 나누는 건 온전한 인내심이 절반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하는 일에 대한 대단한 열정을 갖고 있지 않는 한 당신은 이겨내지 못할 것이고 포기해버릴 것이다. 따라서 당신이 아이디어를 가졌던 문제를 가졌던 잘못된 점을 가졌던 올바르게 만들기 위해 열정을 발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버틸 인내심을 잃고 말 것이다. 이건 제가 일을 하면서 자주 느끼는 겁니다. 제가 하다가 대충 안 되면 대충 포기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제대로 안 되죠. 책도 결말이 안 맺어집니다. 제가 쓰고 싶은 대로 끝까지 밀어붙여야 되는데 적당하게 가다 타협을 해버려요. 인내심을 발휘해서 끝까지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사업이란 그런 거죠. 스티브 잡스는 이런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인내심이 절반입니다.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이 있어야 되죠. 그 집요함 그리고 최고의 사람들을 끌고 와서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 제품의 질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동기부여하면 되죠. 자기가 잘하는 일이 동기부여니까 나를 따르라 이거죠. 그거 하나만큼은 정말 확실하게 잘했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나는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내가 하는 일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일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긴장감을 느끼면 느낄수록 일이 재미있다고 말하는 사람이니까요. 실제로 아이폰 개발할 때 하루에 4시간, 4시간 반 잤답니다. 그리고 그 개발하면서 몸이 굉장히 힘들고 피곤해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췌장암에 걸렸을 것이다 라고 자기가 추측을 하더라고요. 일을 사랑하면 암에 걸립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인생의 대부분 일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가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을 위대하다고 자부할 수 있을 때는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는 그 순간뿐입니다. 참 멋진 말입니다.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현실은 참 이게 안 돼서 그런데 그래도 이런 말을 읽으면서 일을 하면 더 열심히 더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동기부여를 받으면서 하죠. 스티브 잡스가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동기부여가 되겠는지. 아마 밤새워서 제가 글을 쓰고 있을 겁니다. 자기를 지켜봐주고 동기부여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런 힘이겠죠.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역할을 못합니다. 저한테 그런 역할은 기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사랑하는 것, 이건 성공한 사람들이 대표적인 목소리죠. 최고의 부자로 무덤에 가는 건 내게 중요하지 않다. 실제로 최고의 부자로 무덤에 갔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우리가 뭔가 중요한 걸 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나에게 중요하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뭔가 중요한 걸 하셨습니까? 우리 조사장님은 오늘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는 거 보니 중요한 일을 한 가지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조사장님이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건축을 할 때 혼을 부으러 넣어서 건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자를 봅니다. 그래도 자부심은 강할 것 같아요. 멋지게 사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회사를 그만둘 이유를 찾지 못한 나는 우선 지금 하는 일에 모든 힘을 쏟기로 스스로에게 약속을 했다. 변명과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지내던 나를 버리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눈앞에 놓인 일에만 집중하기로 결심했다. 그러자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도전의식이 우러났고 치열하게 싸워보고 싶은 욕구가 솟아올랐다. 나도 모르게 열과 성을 다해 일과 정면으로 맞서기 시작했다. 이 교토세라믹스, 교세라를 만든 이나모리 가조가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제목이 뭐였죠? 일과 관련된 제목이었는데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그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27살 때 취직을 했는데 몇 달 지나고 나니까 회사에서 월급을 안 줘요. 회사가 어려워져가지고 그 직원들이 계속 그만둡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월급은 안 나오니까 또. 근데 이 사람은 그만두려고 했는데 갈 데도 없고요. 그만두려고 해도 딱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왕 취직한 거 일이라도 제대로 해보자 싶어서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몇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한 결과 신제품을 하나 만들어내요. 그게 살아나가지고 회사가 또 부활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험을 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월급이 안 나왔는데 열심히 해보니까 더 재밌다는 거예요. 월급이 나와서 열심히 했다면 이 정도 프라이드를 못 느꼈을 겁니다. 월급이 안 나와서 할 게 없어서 그냥 열심히 해봤는데 그게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경험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회사에다가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이거 안 해준다, 저거 안 해준다. 그런데 회사에서 월급을 안 주기 시작하면 이제 불평불만이 극에 달하다가 월급도 안 나오는데 일이라도 한번 하고 끝내자. 이렇게 나갈 수는 없다라는 오기 같은 게 발동을 하면 이제 상황이 달라지죠. 외적 동기는 사라지고 내적 동기가 극에 달합니다. 돈이라는 게 없어지면 자기 내부에서 발전력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죠. 그 내적 동기라는 원동기를 사용할 때 만들어내는 엄청난 힘, 이나모리 가져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이야기는 파괴와 창조입니다. 마지막 테마가 될 것 같습니다. 스티브 잡스 하면 이 목소리가 항상 나오죠. 저는 대학이 그만한 가치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대학이 그것을 실현하는 데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부모님이 평생 모아온 재산을 모두 제 학비로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믿고 자퇴를 결심했습니다. 정말 힘겨운 시간이었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제 인생 최고의 결정 중 하나였을 겁니다. 대학에서 중퇴한 게 자기 인생 최고의 결정 중 하나래요. 이거는 일종의 파괴죠. 단절입니다. 과거의 나 자신과 단절하는 겁니다. 대학 졸업장을 가져야 사회에 편입할 때 유리한데 그걸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일종의 파괴입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단절시키고 새로운 삶으로 이어가는 거죠. 이 파괴와 단절을 결심했다는 게 엄청 대단한 일입니다. 사실은 저도 직장을 그만둔 게 파괴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결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 최고의 결정 중 하나는 또 대학교 다니면서 학점을 포기를 하고 책이나 읽고 지냈다는 거죠. 애플에서 쫓겨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사건이었습니다.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나죠. CEO가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사건이죠. 그 후로 뭐 넥스트도 만들고 픽사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사건을 만들어내죠.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인생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경험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항상 경영이 잘 된다면 이처럼 스티브 잡스가 존경받는 사람은 안 됐을 겁니다. 그냥 부자가 됐겠죠.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틀림없이 실패한다. 오로지 앞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 과거에 연연하거나 과거의 향수에 취하지 말라는 말처럼 들리죠. 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식현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빌 게이츠가 어릴 때 환각제를 좀 복용하고 히피 마을에도 들락거렸다면 좀 더 호방한 사나이가 되었을 것이다. 두 사람이 약간 사이가 좀 경쟁자잖아요. TV에 나와서 대담을 하다 보면 주로 스티브 잡스가 빌 게이츠를 좀 비꼬고 괴롭힙니다. 빌 게이츠는 그냥 양복 입고 흐르르 웃고 지나가고 막 뭐 경영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이렇게 끝내고요. 약간의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양복 입은 사람들을 힐난하거나 공격하는 데서 희열을 좀 느끼는 사람 같습니다. 니 환각제도 안 해봤나 이거죠. 히피도 안 해봤나 이거죠. 자기는 좀 해봤거든요. 인생은 짧고 어느 시기가 되면 우리는 죽는다. 그렇지 않은가?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바쳐서 해보려고 선택한 일이다. 우리는 일본의 어느 시골의 수도원에서 좌선함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바다 위에서 항해를 떠날 수도 있다. 어떤 이는 골프를 칠 수도 있고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모두 인생을 바쳐 이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따라서 아주 멋지게 일하는 편이 낫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도록 일하는 편이 훨씬 낫다. 일단 이 일을 하기로 선택을 했으면 가치 있게 만드는 게 우리 몫이라는 거죠. 여기 일기에 오기로 하셨으니 이 일기회를 의미 있게 만드는 게 우리의 몫이겠죠. 우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일기일에도 별 의미 없어지고요. 내 인생 여기에서 사용하는 2시간도 별 의미 없는 인생처럼 느껴지게 될 가능성이 많겠죠. 해군이 되느니 해적이 되겠다. 이 사람 캐치프레이즈죠. 맥키토시 만들 때 했던 말 같습니다. 해군이냐 해적이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해군이세요? 해적이세요? 해군은 군인이죠. 명령에 복종하고 따르는 원칙에 충실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해군은요 공무원입니다. 해적은 뭡니까? 약탈하는 자죠. 훔치는 자죠. 도둑질하죠. 규칙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자유롭습니다. 세상 편견에 항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해석이죠. 단 선장님 말씀은 좀 따라야 됩니다. 그걸 알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내가 선장이니까 너희들은 해적질하고 나를 따르라. 우리 직원들은 좋은 아이디어를 훔치는데 더욱 적극적이어야 한다. 해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꾸 훔쳐와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가져와서 응용하고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겠죠. 피카소는 훌륭한 예술가를 모방하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라고 말을 남겼다. 우리는 위대한 아이디어를 훔치는 일을 창피해야 하지 않는다. 영감을 받는 일을 말하는 것이겠죠. 대부분의 위대한 작품들은 어떤 영감을 받아서 그걸 모티프로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죠. 공짜로 뭐 확 생기질 않습니다. 우리도 책을 읽는 이유가 그것이겠죠. 책을 읽고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글을 쓰거나 말을 하거나 이런 게 가능하겠죠. 그게 훔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지식들 다 훔친 겁니다. 제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저작권요, 웃기는 일입니다. 다 훔친 겁니다. 우리 앞선 세대들한테. 물론 100% 다 훔쳤다고 말하기 힘들죠. 자기가 조금 좀 창작하고 만든 부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말들, 하고 있는 생각들, 만들어 놓은 이 것들 대부분 선배 세들이 다 해놓은 것들을 조금 바꿔 놓은 것일 가능성이 많죠. 공정한 싸움이란 내게 의미가 없어. 이 잭 스패로우 선장이 하는 말입니다. 무슨 영화의 선장인지 아시죠? 영화는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스패로우는 참새라는 뜻이죠. 이름도 참 잘 지었습니다. 짤짤짤짤짤 말이 많아요, 이 선장이. 굉장히 유머스러하고 싸움도 잘 못하는데 잘 안 죽어요. 항상 반칙을 써가지고 도망을 가거나 이깁니다. 세상의 규칙이나 원칙이나 규범하고는 전혀 다르게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잭 스패로우 선장이죠.
그런데 선장짓을 해요. 해적이기 때문에. 잔머리를 잘 구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창의성은 발견이지 발명이 아니며 하늘나라에 있는 것들의 새로운 용도를 발견하고 그것을 재조합하는 능력이다. 이 창의성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매일 하는 얘기가 그거죠. 창의성은 조합이다.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 나오는 것이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 수는 없다. 그래서 저도 글을 짜집기 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좋은 말로 조합이죠. 나쁜 말로 짜집기입니다. 우리 업계의 사람들 대다수가 다양한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 그래서 선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많은 점을 가지지 못했고 문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없는 상태에서 단편적인 해결책으로 마무리하곤 했다. 인간의 경험에 대한 이해가 넓을수록 더 나은 디자인을 만들 수 있다. 이 인간의 경험에 대한 이해, 이게 뭐냐? 결국 자기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경험들은 한계가 있단 말이죠. 이게 인문학이죠. 읽어서 이해될 수 있는 경험도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 이게 인문학이죠. 그래야 더 나은 디자인을 만들 수 있고 더 좋은 제품, 더 나은 정책들을 해나갈 수 있겠죠. 스티브 잡스의 모습이 변사사입니다. 98년부터 2010년까지 10여 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네요. 그죠? 머리는 많이 벗겨졌고 살도 좀 빠지곤 했었습니다만 청바지에 검정색 티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명한 사진이죠. 이렇게 단순하게 입었던 것이 일하는데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걸로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마크 주커버그가 지금 그걸 따라하고 있죠. 저는 따라하고 싶은데 똑같은 옷을 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없어 보입니다. 저는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포기하는 걸로. 자신을 파악하는 일은 자아 내부에 무엇이 존재하는지 발견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되고자 희망하는 누구인가를 창조해내는 것이다. 이 칙센트 미하이라는 유명한 몰입이라는 책을 쓴 우리 심리학자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알고 자기답게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반대로 이야기하죠. 내부에서 뭔가를 자꾸 발견하려고 할 게 아니라 자기가 자신이 되고자 희망하는 누군가를 창조해내는 일이라고요.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 졸업식 축사에서 마지막 남긴 말이 이 말이었죠. Stay hungry, stay foolish라고. 배고프게, 간절하게 갈망해보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바보처럼 우직하게 그걸 해보라는 뜻으로 들리죠. 집요함. 바보들은 좀 그걸 계속합니다. 바보처럼. 바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바보들이 세상을 또 바꿔놓죠.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미친 사람 아니면 바보들입니다. 그만큼 그게 쉽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이기가 힘들다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그 헝그리 정신, 간절함이 있을 때 그게 또한 가능한 일이겠죠. 자, 젊었을 때 사진과 나이 들면서 사진의 변전사를 쭉 보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죠. 우리도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이 마지막 사진처럼 살이 빠지고 앙상하게 뼈만 남고 병에 걸린 채 죽어가게 되겠죠. 그러니 곧 죽을 것을 생각하시고 오늘 이 시간을 의미있고 괜찮은 시간으로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토론 주제는 제가 몇 가지를 정해봤는데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생각나서 한번 만들어 본 거니까요. 첫 번째는 스티브 잡스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느낀 점. 인생 책을 읽으셨으니까, 한 사람의 인생의 책을 들여다보셨으니까 이 인생을 통해서 나는 스티브 잡스의 인생과 내 인생을 비교했을 때 내가 이런 점을 좀 배우고 싶고 나는 이런 점을 느꼈습니다. 뭐 이런 걸 한번 발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스티브 잡스가 했던 말들을 많이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책 속에도 그 말들이 좀 나오니까요. 그 사람이 했던 말들 중에 하나를 끄집어오셔가지고 이 말이 인상 깊었던 이유, 요걸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이게 나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들과 연결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그냥 두 가지 하기가 좀 아쉬워서 그냥 세 번째를 적어놔 봤는데, 나는 해군일까 해적일까 이런 거 생각해 보는 것도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규칙적으로 원칙을 지키고 사회가 요구하는 틀 내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틀에서 벗어나서 자꾸 사회에 회방을 놓고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장난질을 하고
이렇게 해적처럼 살아가는 사람인지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는데도 조금 재미있는 경험이 되실 것 같아서 넣어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